반갑습니다. 날개내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문제 해결하며 읽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읽기라는 것은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글을 읽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문제 해결하며 읽기라고 했는데요. 먼저 읽기. 자, 궁금한? 네. 오신 거 제가 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신 거? 말 잘못 나왔어요. 뭐 온 걸 어떻게 아셨죠? 아, 선생님은 네가 어디 있든지 항상 널 보고 있단다. 갑자기 섬뜩한데요. 그러니 자, 우선 선생님이 질문할 게 있는데 오늘 문제 해결하며 읽기를 공부할 텐데, 자, 읽기의 본질, 즉 읽기가 뭐라고 생각하니? 읽기요? 읽기는 리딩이지요. 활자를 눈으로나 입으로 읽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 오늘 수업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 줄게. 네. 읽기는 글을 읽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읽기인데, 자, 읽기의 그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하며 읽기, 오늘 공부할 단원이지. 문제 해결하며 읽기는 읽기 전에는 어떤가라고 본다면, 우선은 글의 제목을 보고서 글의 내용을 좀 예측해 봐야겠고, 또 두 번째로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읽기 전 활동이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 뭐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어휘들이 어렵거나 단어가 어려울 때, 특히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궁금이는 어떻게 하니? 저요?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본다든지, 우리가 왜 영어도 독해를 하다 보면 영어 단어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냥 넘어가진 않지. 그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을 찾게 되지. 그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사전을 찾아 단어의 뜻을 확인해 봐야겠지. 그렇네요. 두 번째, 우리가 문장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글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런 경우는 글의 문맥을 살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해. 그래 문맥이요? 문맥이 뭐예요? 문장의 맥락이라는 건데, 글의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영희는 섬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 섬은 그냥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영희는 항상 자신이 섬과 같이 외롭다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섬이 그냥 단순히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라는 의미일까? 그런 의미라기보단 비유적으로 쓰였네요. 섬이 고립된, 즉 바다로 둘러싸여서 육지 혼자 덩그러니 떠 있는 거니까 그런 처지를 마치 영희가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빗댄 거니까요. 외롭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글의 문맥의 의미를 살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아니, 두 번째까지 했지? 세 번째는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해 보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타당성이 좀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글쓴이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조금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해도? 라고 할 때는 자료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읽을 때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배경 지식을 아무래도 관련지어 읽으면 좀 더 읽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이해하거나
또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바로 배경 지식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잘못된 배경 지식을 바로잡거나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읽기 과정에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종할 필요가 있는데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읽기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읽기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읽는 것이 필요해.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문장의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앞부분을 다시 읽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오, 그러군요. 그 다음에 뭐 읽기 목적에 따라 잘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글을 읽는 목적이 과제를 위한 자료조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과제와 관련된 부분만 그래서 선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읽을 때 그런 효과가 뭐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잘못 이해했다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또 글의 내용을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읽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 오, 그게 두 번째 효과라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조정하며 읽을 때 효과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기의 본질, 특히 읽기의 본질은 글을 읽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하며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를 했지. 오, 네. 뭐 뜻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사전을 찾아본다던가 문장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는 그래 문맥을 살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면 글의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한다고 했고요. 뭐 글쓰기 주장이 좀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땐 자료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이야, 메모 정말 꼼꼼히 했구나. 그럼요. 요양 듣는 거 열심히 하죠. 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궁금해와 같이 열공하는 자세, 어, 역시 본받을 만하겠죠? 칭찬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며 읽기 정리했고요. 한번 팝 퀴즈.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음. 자, 단답형 주관식이나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글을 읽기 전 글의 무엇을 보고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읽기 전 활동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가볍게 문제 해결하며 읽기에서 글을 읽기 전 글의 무엇을 보고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선생님, 뭐예요? 글자 수가? 이거 두 글자가 들어가요. 두 글자요? 가만히 있어보자.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이거 제목이야, 제목. 아, 그렇지. 딩동댕. 자, 글을 읽기 전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나갑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내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배경 지식과 관련지 얘기하는데 왜 내용 파악이 방해가 되죠? 오히려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X예요. 그렇지. 정답은 X지. 아무래도 배경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 조종하며 읽을 때는 읽기의 목적과 무엇에 맞게 읽기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종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 두 글자인데 역시 읽기 과정을 점검, 조종하며 읽을 때는 읽기의 목적과 무엇에 맞게 두 글자예요.
읽기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거 뭐죠?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목적과 태도? 태도인가? 아쉽지만 아니네. 정답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오, 상황이요?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읽을 때는 읽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읽기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오, 네. 자,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해 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글쓴이 주장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맞아요. 자료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 다른 자료를 찾아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라는 거니까 정답은 오, 딩동댕. 아, 그렇지. 자, 글쓴이의 제시한 주장이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땐 자료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하나 더 나갑니다. 자, 글을 읽을 때 문장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는 사전을 찾아 단어의 뜻을 확인한다. 오,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 D, X예요. 왜지?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사전을 찾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문장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는요. 글의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죠. 그렇지. 정확하게 아주 알고 있구나. 자, 잘했어. 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 해결하며 읽기에 대한 이론 좀 정리해 봤어요. 조금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었던 강의였겠지만요. 물론 이론이 참 중요하니까요. 기초를 탄탄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또 문제 해결하며 읽기와 관련된 실전 글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봐요. 안녕.